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 맹자하고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사상가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맹자의 의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묵자 이지가 여러분 요 자자가 우리가 보통 공자하면은 이렇게 아들 자자를 쓰잖아요. 여기는 아들 자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놈 자자를 썼죠.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혹시 모를까봐 제가 이 묵자는 뭐냐면은 이 묵자는 정말로 묵적이에요. 묵자를 묵가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묵자는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이 놈자자를 쓰게 되면은 묵자의 학문을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묵가의 도를 따르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묵가 계열의 이지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예요. 묵가 계열의 이지라는 사람이 서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맹자를 만나 뵙기를 청한대, 구한대. 그래서 맹자가 그러되 내가 진실로 만나보기를 원하나 내가 오늘 조금 병이 있다. 그래서 병이 났거든. 내가 또한 찾아가 볼 것이니 이자는 오지 말라. 이자한테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자, 맹자가 이렇게 한 것은 물리친 거죠. 만나기 싫어하는 거죠. 약간 물리친 거죠. 병이 있다. 핑계댄 거죠. 우리가 보통 칭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이 안 좋아서 그때 못 나갔어. 막 이런 식으로. 묵자는 그러니까 묵적의 도를 공부하는 다스리는 자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 묵적이 바로 그 묵가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묵가를. 평등 사상을 말하는 거죠. 평등 사상. 이는 성이요, 지는 이름이다. 서병은 맹자의 제자다. 맹자의 칭병은 아마도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아마도 이런 소리. 아마도 탁사이 그렇게 말을 의탁해서 상대방의 뜻이 성실한지 성실하지 못한지 보고자 한 것이다. 훗날 타일에 또 맹자 뵙기를 구한대. 맹자가 그러되 내가 오늘은 가히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재차 얘기를 했으니까 처음에 이르러서 우리 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지. 친구들한테 또 서로 만난 사람 나중에 한번 밥 한번 먹지.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진실성은 아니잖아요. 그냥 상투적인 예일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날짜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맹자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볼 수 있다. 그 친구가 곧지 않다면은 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도가 곧지 않으면은 드러나지 아니하니 내가 바로 잡겠다. 이 맹자 이런 말 한 거죠. 내가 들으니 이자는 묵가라니 묵가의 도를 따르는 그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묵가에서는 상을 다스리는데 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박이라고 하는 건 검박하다, 검소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묵가의 도는 검소한 거예요. 검소하다는 건 뭐죠? 육아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검소로서 그 도로서 삼긴다라고 하니 다 그 당시에 여러분 묵가는 묵적은 사실은 맹자보다도 훨씬 윗대 사람이에요. 공자 조금 지나가서 묵적이 나왔어요. 묵가의 도가. 근데 이 묵가가 중국 그때 전국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육아는 뭐죠? 육아는 얘를 너무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치스럽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거예요. 아주 검소하게 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은 검소하다, 육아는 후하다, 예에 있어서 후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자는 생각하기를 요거는
바꾸려자 그래야 돼. 변혁시키다, 바꾸려고 하나니 어찌 옳은 것으로서 옳은 것을 그르다 여겨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자는 보니까 그렇게 지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이자가 자기 자신이 이자 자기 자신은 그 어버이 상을 어버이를 장사 지낼 때 두텁게 하니 요 상대적 반대잖아요. 자기네들은 자기가 이불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낼 때는 상당히 예물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이것을 보면은 너의 도로서 네가 주장하는 도로서 너의 행위를 본다면 이럴 수 있죠. 이것은 천한 바로서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는 바로서 부모를 섬긴 거다. 목적에서 천하게 여긴 건 뭐죠? 후죠. 검소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굉장히 예를 많이 갖추었으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천하게 여긴 바죠. 또 구견한지 만나보기를 또 구하니 여기 또 자 있죠. 그 뜻이 이미 성실했다. 고로 자 서벽으로 인해서 그 질정함이 이와 같다.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질정하다 이런 소리거든요. 바르죠. 우리가 어떤 것에 의문이 생기면은 어떤 자기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그 사실에 대한 그 여부를 묻는 거. 그게 바로 이 질이에요. 일대 질정하다. 진언이 상정이다. 내가 바른 말을 다 해서 서로 바로잡아 주겠다. 장자가 그러대.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장자라는 책 있죠? 거기서 말하는 거야. 장자가 묵자는 생불가하고 무복하며 동간 삼촌이 무각이라 한다. 자, 누군가 태어났을 때 축복해 주지도 않아. 노래 부르지도 않아. 또 주위에 윗사람이 죽었을 때 부모님이 죽었을 때 노래 부르지 상복을 입지 않았다 소리예요. 상복을. 자, 자식이 태어났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막 안아주고 막 뭐 그러잖아요. 그죠? 축하해주고 그러죠. 그러지 않았다 그냥 무덤덤해요. 부모가 죽었는데도 무덤덤해요. 상복도 안 입어요. 그리고 동으로 만든 오동나무에 관 3천을 쓸 때 곽이 없어요.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묵가들이 상을 치료함에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검소로서 도로 삼한 것이다. 역천하는 이역천하지 풍속. 천하의 풍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자가 묵가의 도를 배우로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 마음에 무엇인가 반드시 편안하지 못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로 맹자가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신란한 거다. 여러분 요 단어 하나도 제가 그냥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원서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잘 읽어봐야 돼요. 맹자의 원서. 이것은 전부 다 주석서잖아요. 주자의 주석서죠. 맹자의 원서에 나오는 한자라든가 논어에 나오는 한자 또는 우리가 노자를 공부할 때 노자만이 쓰는 어떠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장자도로. 이것도 마찬가지. 힐이라고 하는 거. 노자에서 보면 나와요. 노자. 논어라든가 맹자에는 이 힐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노자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주자의 글을 이렇게 보면은 주자는 여기서도 뭐 장자, 노자, 제자백과를 다 섭렵하고 불교까지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주자가. 주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용광로와 같아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자기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 육아의 관점. 육아의 관점이 성리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성리학에는 물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한 1000년 동안 1000년간
동양사를 지배해온 사람이죠.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볼 그런 거 아니에요. 서자가 고자한테 이제 서자는 중간에 이제 말을 전하는 사람이죠. 맹자의 제자니까. 이제 고자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쭉 그 사실이 맹자한테. 이자가 뭐라 하냐면 유자의 도에, 유자의 가르침에 옛날 사람들이 약보 적자라 하니 옛날 사람이 마치 적자라는 게 붉은 아이잖아요. 이거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갓난 어린아이로면 피부가 뻘겋잖아요. 그게 적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약보 적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돕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자가 딱 꺼낸 거예요. 약보 적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나의 경우에 있은 적이 있어요. 지자는 나의 경우에는 사랑에는 차등이 없다. 애무차등이라는 말. 이거는 이 묵가의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사랑에 차등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다. 묵가의 사상을 두 가지로 나누면 건박한 거 뭐죠? 예의를 없애는 거죠. 예의를 기본적인 것만 하고 너무 지나친 거는 다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박한 것으로 으뜸을 삼고 또 어떠한 그 사랑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차별적인 사랑이죠.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에. 차등이 없다. 우리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시대가. 차등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베푸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친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노라. 그러니까 서자가 또 이제 이걸 이자가 말한 것을 또 맹자한테 구한 거예요. 맹자가 하러되 이자는 진실로 이 뭐뭐라고 여기느냐 생각하느냐 이 소리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의 자식을 친하게 여기는 것이 그 이웃집의 어린아이를 친한 것 같이 여기는가. 그러면 자네 그 형의 자식을 친하는 것이 이웃집 어린아이와 친하는 것을 똑같은 것이라고 여기느냐 이 소리예요. 자, 저기에는 물론 취할 것이 있으니 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보적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에는 약보적자라는 말 속에는 어떤 취해야 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우리가 포복하죠? 이렇게 기어가는 거 그게 포복이에요. 기어가다가 잘못해서 물에 빠질 수가 있죠. 우물에. 이것은 어린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늘이 그 물을 생한 것은 그것을 일본으로서 일본되게 한 것이거늘 이자는 이본으로 두 가지 단서로서 삼는 까닭이다. 뭐 이런 건 말이 조금 불투명하지만 다음 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약보적자라는 말은 주서는 서전의 책의 편명이라고 했죠. 강고편의 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정작 서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은 유자의 말이다. 약보적자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서라고 하는 것은 육아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변법을 했던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전부 다 시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후세에 이게 한나라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그 사서도 아니죠. 오경을 육아의 전유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약보적자라는 말이 무슨 육아의 한 말입니까? 이자가 인용한 것은 요게 이제 재밌어요. 이때 이자라는 사람이 이것을 그 약보적자를 인용한 것은
유를 당겨서 유가를 당겨서 무가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해서 맹자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 맹자지 비기, 맹자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거부한 거다. 예. 야 봐라. 육아에 너희들이 말하는 육아에서도 약고 적자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육아의 말을 끌어다가 알고 보면은 다 차등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예. 또 가로되 애무 차등이요. 사랑에는 차등이 없고 베푸는 데에 친한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무가의 도를 미루어서 유와 붙여놓은 거예요. 예. 이거 봐라. 너희들하고 나이야, 우리 이 무가에도 육아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유, 친시는 뭐죠? 이거는 육아잖아요. 예, 육아잖아요. 애무차등은 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가를 미루어서 유에다가 결부시켜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이 궁색하니까 잠깐만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위 자기가 이름 소위 그 어버이한테 후장, 어버이의 장례를 후하게 한 뜻을 풀이함으로써 설명한 것이니 모두 이것이 바로 둔사다. 예, 말을 둘러댄 거다 이 소리죠. 예, 말을 둘러댄 거다. 예. 그래서 맹자가 앞에서 그랬죠. 나는 지연자라고 나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둔사의 직이소함하며 둔사의 상대방의 둔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뭐에 빠졌구나 직이소함하며 이 말이 있었잖아요. 예, 바로 이거예요. 둔사. 이른바 이것이 둔사다. 여기 앞에 소이자가 있었죠. 인용했다는 뜻이죠. 글을 인용했을 때. 예. 이 한문에는 표절의 시비가 많아요. 조선시대의 글 보면은 전부 다 사서 삼경 글과 그 주자 글을 다 인용을 했어요. 마치 자기 글처럼.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은 표절에 다 걸리죠. 표절에 걸리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식으로 글 썼다는 거 인용했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예, 출처라든가 예를 들어서 출처라든가 이런 걸 다 밝혀야죠. 맹자, 양해양, 장구, 하, 몇 편 어디에 쭉 거기에서 나온 출처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각주 처리할 때. 예.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형의 자식과 이웃의 애를 사랑하는 것이 본래 차등이 있다. 거기에는 차등이 있는 것이다. 비유컨대 서전에서 비유를 취한 것은 본래 이것은 소민들이 무지해서 범법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무지해서 우물에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약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서 변명을 하니까 맹자가 그것을 지적을 한 거죠. 자, 인물지생이 인물에 생한 것이 반드시 각각 본래 부모의 근본을 한 것은 두 가지가 아니니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그런데 만약 마치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 같다. 천사지연 그렇게 부린 것 같다. 고로 그 사랑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서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거기에는 차등이 있는데 이제 이자 말과 같다면 이렇게 이자의 말과 같다면 즉 부모를 보기를 시기 부모를 보기를 본래 기대에 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를 보기를 본래 길에 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자의 말과 같다면 내 부모가 길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다만 그 베푸는 순서에 있어서는 잠시 고라고 하는 거 임의로 이런 소리예요. 잠시 임의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아버지부터 시작할 때 합니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이본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런 소리죠. 그러나 그 선우지간에는 오히려 그 선택할 바를 알아서 그 선우지간 선택할 바 또한 본심의 밝음이 이 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명덕에서도 배웠죠. 본래 밝은 거, 고유한 거 이런 거죠. 마침내
멈출 수가 없다. 부득이 식자로 득은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불식이라고 하면 돼요. 마침내 멈추지 아니했다. 이것이 이른바 이 졸도 이 종하고 똑같은 글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자, 여기서 종, 여기서는 졸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뜻이에요. 마침내 명을 받지 아니하고 명을 받아서 마침내 명을 받아서 그 그릇됨을 깨쳐야 된다. 이것이 이른바 마침내 명을 받아서 스스로 그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자, 이거 이제 맹자가 대답한 어떤 그런 거죠. 맹자의 말에 이제 일리가 있는 거죠. 옛날 시대에 상세에 아주 오래 전에는 일찍이 그 어버이를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그 원시 시대 이런 데 보면은 고인류 같은 데 보면은 다 누가 부모라든가 부모의 개념도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리들 죽으면 길바닥에다 갖다 버렸죠. 그런데 그 어버이가 주권을 들어서 전부 다 골짜구에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장사지는 않았더니 그냥 갖다 버린 거죠. 훗날 그를 지나가다가 자 호리가 그 시신을 막 먹고 호리는 이제 여우라든가 승냥이들이 먹고 승에 승은 그 파리 얘는 저기 뭐죠 모기 파리나 모기들이 막 핥아요. 그걸 가서 막 저걸 하죠. 막 몰려들고 그걸 보고 그 이마에 땀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불시 이렇게 곁눈질해서 보는 거예요. 바로 보지 못하고 곁눈질해서 본 거예요. 그 광경들을. 이 이마에서 나는 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땀이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저절로 그 얼굴로 드러난 것이다. 자, 집으로 돌아와서 자, 그 누리 그러니까 삽이라든가 뭐 이런 거 포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서 돌아가서 덮어주었다. 시신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 덮어주는 것은 진실로 덮은 그 진실함이 이것이라면 효자가 효자인인이 죄송합니다. 효자인인이 그 어버이를 그 시신을 덮어주는 것이 또한 거기에는 그 도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이자가 그 어버이를 후장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말함으로써 깊이 일본의 뜻을 밝힌 거다. 상세는 태고적이다. 위는 버린다는 뜻이요. 학은 산의 물이 달려가는 곳이다. 얘는 문속이다. 저기죠. 그 목이 고는 어조성이다. 잠시 임의 이런 거죠. 호갈 누고다. 아마 그 시신 곁에 막 하면은 이상한 벌레들, 촌벌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최는 이렇게 찬공식지하다. 막 뭐라 할까 막 빨아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상은 액냐라, 차는 차연이 한출한 모습이다. 땀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막 난다는 뭐 그런 거죠. 저도 여러분 이렇게 잘 몰라요. 이런 거 찬차 이런 거 그냥 글 흐름에 그냥 대충 통밥으로 하는 거죠. 얘는 사시다. 흘겨보는 거죠. 시는 바로 보는 것. 불능불시하고 이것도 재미있는 글이에요. 능히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차마 불능불시하고 또 차마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애통박절이 능히 이게 말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슬퍼하는 애통박절이라는 거 아주 슬픔이 그냥 간절해서 그냥 애절한 거를 말한 거예요. 능히 그것은 마음에 어떻게 담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심한 모습이다. 이 말투가 조금 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위인차는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소리죠.
소위 일본자는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더욱더 간절하니 친절하다 우리가 말 쓰죠 지금도. 예. 오직 지친이라야. 예. 부모 아버지는 지친 관계잖아요. 고로 이와 같은 거다. 타인과 같은 사람은 비록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애통박절이 이처럼 이와 같이 심함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은 복에다 없는 거다. 그 눈은 토롱. 그 흙을 담는 어떤 뭐랄까 그 망태기 같은 거죠. 아니 흙을 덮는 토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제가 표현 방법이 잘 없네요. 리는 흙을 짊어지는 거, 망태기 같은 거죠. 이에 돌아가서 그 어부이의 시신을 덮어주니 이것은 바로 매장의 예가 이로 말미암아서 발생된 거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막 시신을 갖다 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예장 문화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이것이 그 엄기친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면 효자 인인이 소위 부모를 시신을 예를 들어서 무덤 흙으로만 처음에는 흙으로 덮었지만 나중에는 또 차마 흙이 부모님의 피부에 직접 닿게 하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니까 관과 각을 또 집어넣고 거기 위에다 흙을 덮는 거죠. 반드시 그 도가 있어서 검소함으로써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서자가 돌아가서 또 이자한테 고한대. 참 이자도 답답해요. 저거 하면 직접 가서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삼자를 끼워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무자가 무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끄러운 소리인 게 겸연쩍다 이런 소리. 이자가 겸연쩍어 하다가 그 중간에 말하기를 맹자가 나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연이라는 건 망연자실의 모습이다. 겸연쩍게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위관이라는 건 잠깐의 사이다. 잠깐. 명은 교다. 말하자면 맹자가 나를 이미 가르쳤다 이런 소리죠. 그 본심의 밝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 항상 그러죠. 인기 본심지명이. 장제 그 대학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 명덕장 거기에서 인기소발이 수명제하야 그 나오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쓰는 방식이 계속해서 변형될 본심. 이런 본심은 뭐죠?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분히 육아적인 해석이니까 본심의 영으로 인해서 그 배운 바의 패단, 잘못된 점을 바로잡은 것이다. 공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내가 한 말이 쉽게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고 저의 의혹된 것이 쉽게 해소가 되는 것이다. 이 공자도 여러분 맹자가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그런 말 했죠. 공오이단이면 사회야인이라 그래서 이 공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죠. 공격할 공격. 여기서 어떠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다, 공구하다, 정밀하게 이렇게 추구하다, 추구하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공호 이단이면 공자가 이단을 공격하면은 사회에 해가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이단을 너무 두 가지 해석 다 맞다죠. 이단을 공격을 지나치게 공격하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반론을 제기하고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이단을 너무 정밀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 속에 또 매몰되어 가지고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주자도 글 하나하나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와 같은 그 경에 있는 용어들을 문자들을 인용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서없이 그냥 빨리 또 진행하다 보니까 금세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맹자의 그 답변이 그 맹자의 생각이고 육아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변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날 보는 입장에서는 또 맹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뭐 예전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맹자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는 맹자의 입장에서 예전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얘라고 하는 것이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굉장히 소박했던 거예요. 이 소박했는데 사람이 자꾸만 이것이 자기가 신분에 따라서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육아가 욕을 먹는 게 바로 이 예죠. 허례허식, 허례허식. 공자도 허례허식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공자나 맹자. 이게 후세에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허례허식은 후세에 발생된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자, 그러면 뭐든지 그러죠.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 우리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한의학도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후세,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수많은 변증과 변법과 어떠한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한의학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는 한의학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중경서를 보면 중경서는 어떻게 보면 임상의 시초잖아요. 거기에 적용되어지는 그 의학의 논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후세에 가면서 계속해서 그 한태지 말 맞다는 원론이 말이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자, 원. 이것도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원원이 말, 익분. 그 근원에서 멀어져 만리에 가서는 더욱더 분열되었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한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아, 그 공자 맹자의 사상도 후세에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막 분열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 모든 학문,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서양 철학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여러분 현대 들어와서는 얼마나 많이 복잡해지고, 소위 말해서 변증합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변형되어 왔잖아요. 한태지가 한 이 말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한의학에 있어서는 중경서를 여러분 보세요. 표리내외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후세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8강 변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경 변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시간이 나니까 육경 변증. 이게 바로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 이렇게 육병 변증. 8강 변증은 뭐죠? 8강 변증은 표리, 한열, 허실, 음양이잖아요. 이게 8강 변증이잖아요. 이런 것이 왜 생겨났죠? 한토화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한토화법을 일체의 병증이 한토화법을 병행하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을 그 병증을 구별한 거죠. 표증이다, 이증이다. 한이 있다, 열이 있다. 허하다, 실하다. 음이다, 양이다. 알고 보면 표리 한열이죠. 허실과 음양은 이 속에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 팔간변증이 생겨난 거잖아요. 조금 복잡해졌잖아요. 후세 가서 이것이 또 경락과 장부론과 또 결탁이 됐죠. 그리고 전부 다 그리고 상한론이라고 하는 것에 중경서가 상한 외감을 치료하는 병증으로 이렇게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상병이 또 새롭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중경서는 원래 태양 육경 변증이라고 해서 오직 상한만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금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가금이 그와 같이 주장하기까지 10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150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도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상한이라고 하니까 상한만 본 거죠, 전부 다. 지금도 그 중경서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렇다고 들어요. 제가 중경서 하니까 그런 걸 뭐하러 듣느냐고. 상한론이 다 맞았으면은 내 잡병편이 왜 나왔겠느냐. 금은사대가가 왜 나왔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교육을 우리가 받을 때 상한이 있다니까 외감으로 그냥 치부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갈근탕, 마왕탕, 돼지탕 못 써요. 못 씁니다. 예. 왜? 외감해야 되는 거. 외감은 하찮은 병이잖아요. 현대 입장에서 보면 외감, 감기약은 하찮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감기가 하찮은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황한의학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제가 굉장히 그 놀랬던 게 상한 가운데 만병이 있고 만병 가운데 상한이 있다. 그렇게 딱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가금도 분명히 그 상한 논익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태양병, 그러니까 육경은 외감만을 상한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그와 같은 한 시대에 뛰어난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중경서는 상한, 감기, 외감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이 확 줄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번병의 약토, 약판, 약발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번병이라고 하는 일체의 병증에 이런 소리예요. 일체의 병증에 예. 양명병이든 태양병이든 그런 것은 나중에 생겨진 말이에요. 한토화법이 형성되고 한토화법의 문제가 발견되고 나서 그와 같은 말이 규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 물론 그 문제는 가지고 있죠. 번병의 일체의 병증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발안하고 토법을 쓰고 사제를 쓰고 그래서 안 나니까 반표관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토화법으로 치료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예, 그것을 제가 표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것은 원래 소박하고 간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행되면서 수천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해석을 달고 이제 잘못된 해석도 있고 도움된 해석도 있고 이게 분열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론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린 거예요. 한의학이 그렇게 건방진 얘기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려워요. 예. 본질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변형된 것이지 우리가 변화에 눈이 빠져서 매몰되어서 그 본질을 못 보고 하니까 변화의 미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한의학이 복잡하고 저거 어느 세월에 내가 공부할까 그렇게 돼버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죠. 어떤 전문가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예.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근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그 변화에 빠져버리면은 변화무쌍하잖아요. 변화무쌍한데 빠져버리면은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가 그랬잖아요. 예. 갈자의 이유음하고 기자의 이유식이라고. 목이 마른 사람은 허겁지겁 아무 물이나 다 먹어요. 배고픈 사람은 그 밥이 온전한 밥인지 상한 밥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문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허겁지겁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뭔지도 모르고 끝마친다는 거. 오늘은 제가 조금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말을 조금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거. 기본에 충실해야지만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노노 다음에 두 번째 글에서 유약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유자왈.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믿었어요. 군자는 근본에 힘을 써야 하니 본립이 도생이다. 본립이 도생. 근본이 스매, 도가 생한다는 거예요. 본립 도생. 이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에. 기본에 충실하면요, 많은 일들이 그것으로서 확장되어지고 그 변화에 대해서 처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제가 했었죠. 수상통변 이거는 주자에서 나온 거예요. 상을 지키고 변에 통한다. 변에 통한다. 자, 상과 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상 중에 상 가운데 변이 있고 변 가운데 상이 있는 거예요. 또 자, 상중유변. 상 가운데 변이 있다.
또 변 가운데 상이 있다. 변중 유상. 예. 이런 말이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수상이에요. 상을 지켜야 된다. 상을 지켜야 하고 변에 통해야 된다. 예. 우리 한의학은 전부 다 일종의 통변이죠. 변증이죠, 전부 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만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예. 승기탕 같은 것들이 얼마나 좋은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승기탕이라든가 조이승기탕, 소승기탕, 소위 말해서 대왕률에서 특히 현대인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건조하고 예. 제가 뭐 이거는 그냥 며칠 전에 어떤 어머니가 그 연세가 많으셔요. 87세인가 그러시는데 항상 오면 입에서 구취가 나요. 구취. 예, 이거는 예. 입에서 냄새도 나고 혈압도 있어요. 근데 변비가 심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조혈이 우리 상한론은 조혈이 심한 거죠. 조혈이 심해서 진액이 예, 고갈된 거죠. 진액이 소모되는 거죠. 예. 자,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연세가 87세예요, 여러분. 예. 보약 쓰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그런 보약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백호탕에다가 대승기탕 좀 저가면은 건조하고 쓰고 같이 해서 쓰면은 예, 이 조혈을 치료해야죠. 혈압도 있고 그러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것을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변비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병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 승기탕 조문 같은 것도 쭉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조문을 계속 보고 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변증에 대해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는 거. 예,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나이가 많고 그 나이가 많다는데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예, 잘못하면은 엉뚱한 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조금 과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